일반고에서 학종으로 절대 좋은 데가 못 간다고요? 일반고 수시에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을 제가 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일반고에서 수시를 준비하고 있다면 이 영상 무조건 다 보셔야 됩니다. 합격 사례를 전부 알려드릴 테니까 내용이 좀 어렵더라도 끝까지 보시길 바랍니다. 일반고에서 학종 도대체 어떻게 준비해야지? 일단 많은 일반고 다니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많이들 하신 말씀이 자사고나 특목고가 활동도 엄청 많고 선생님들도 좋은 것 같고 프로그램도 많으니까 일반고는 거기에 비해서 너무 불리하지 않나요? 같이 학생부 종합전형 경쟁을 하면은 일반고에서는 경쟁력이 아예 없지 않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팩트가 있고 팩트가 아닌 게 있어요. 일단 팩트는 뭐냐면요, 자사고랑 특목고가 실제로 활동이 많은 건 맞습니다. 프로그램도 다양하고요,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도 되게 많아요. 그런데 뒤에 말씀을 하시는 생기부 체육이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일반고가 경쟁력이 없다? 이거는 전혀 팩트가 아닙니다. 왜냐면은 일반고에서도 충분히 자사고나 특목 수준의 생기부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한 반면에 이 생기부를 제대로 모르는 자사 특목 학생들은 이제 그냥 거기서도 담임 선생님의 재량으로만 써지기 때문에 그냥 남들과 좀 비슷한 수준의 생기부 만들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생기부 활용법만 여러분이 제대로 아신다면요, 결국 어느 고등학교에서든 입학사정관이 놀랄 만한 합격 도장이 찍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생기부를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희 학생 중에 중3 학생이었는데요, 원래는 이제 전국 단위 자사고를 가려고 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일반고에 진학했던 학생이 있었어요. 처음 이제 만났을 때만 해도 걱정이 너무 많으셨어요. 아, 우리 애는 무조건 전사고를 보냈어야 되는데 갑자기 이제 집 근처 일반고로 와서 애가 원하는 대학 보내면 어떡하냐, 이렇게 거의 막 땅을 치면서 후회하실 정도로 말씀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그 학생은 내신 1.8로 일반고에서 서울대 기계공학과를 진학을 했습니다. 분명 자사고 특목에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프로그램이 많다, 활동이 많다, 이런 이점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반고에서도 매우 훌륭한 생기부를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일반고에 진학한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특목 작사 학생들을 이기고 성적에 비해 훨씬 더 좋은 대학에 수시로 진학을 할 수 있을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어떻게 준비해야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할 수 있을지 우선 생기부랑 세특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생활기록부는 여러분 초등학교 때부터 쭉 있죠. 성적, 활동 입력, 인성평가, 봉사시간 등등 다양한 학교생활과 관련된 경험이나 그런 문서들을 넣은 서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특의 경우에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라는 이 워딩을 줄임말인데요, 생기부 안에 담기는 구체적인 코멘트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대부분 교과목이나 동아리나 자율활동 이런 거와 연관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적이 이제 비교적 좋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성적보다 훨씬 더 좋은 대학에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이 세특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세특을 너무 신경을 안 쓰세요. 예를 들어 이제 국어 과목이다 하면은 그냥 시를 읽었다, 독서 감상문을 썼다 수준에 끝나기도 하고, 사회 과목이면은 그냥 이제 학교 교과서 안에 있는 예를 들어 인구 통계 조사 활동 이런 거 간단하게 살펴보고 읽어봤다, 이런 수준으로 너무 성의 없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과학 같은 경우는 이제 전교생이 똑같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 여러분이 예를 들어 화학 과목을 들어요. 화학 실험 같은 걸 하겠죠. 전교생이 거의 똑같은 실험을 하니까 여러분이 생기부를 신경을 쓰지 않다면 똑같은 알코올 램프를 이용한 무슨 실험 이런 것들이 전교생의 생활기록부에 한 2줄 정도 적힌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성의 없이 쓰시다가 나중에 고3 되면은 아, 왜 우리 애가 미리 안 했을까, 학생분도 아, 왜 내가 미리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공부에만 좀 애매하게 시간을 투자해서 이렇게 시간을 보냈을까 후회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결국 최종적으로 원하는 대학 가고, 아니 그 이상의 더 최고의 대학을 간 학생들은 최대한 빨리 학생 본인이 먼저 나서서 노력을 하면서 어머님까지 나서서 이걸 서포트 해주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희 학생 중에서도 1학년 때 너무 허무맹랑한 생기부를 준비를 하다가 방향성을 완전히 바꿔가지고 의대에 5곳에 동시에 합격한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도록 할게요. 이 학생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찾아와서 컨설팅을 진행했던 학생이에요. 메이저권 의대를 가고 싶다, 의대가 아니더라도 최소한 서울대 생명과학 같은 최상위권 자연계열 가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말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제 1학년 생기부를 딱 펴봤죠. 근데 봤더니 전국의 여느 의대 지원자 혹은 치대 지원자, 약대 지원자 다 똑같은 내용만 적혀있는 거예요.
거예요. 일단 뭐 요양원 봉사를 하고 싶다. 나중에 그냥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의료 기술을 개발해서 뭔가를 잘 하고 싶다. 그냥 여느 다른 지원자랑 별 차이가 없는 이런 학생이었습니다. 동아리도 이제 아직도 기억이 나요. 막 학생이 이제 처음 찾아왔을 때 자랑을 했었어요. 아, 저희 학교 생물 동아리 들어가기 어려운데 들어갔다고 해서 1학년 동아리 세특 보니까 정말 흔해 빠진 그냥 그 건너편 학교 동아리 세특이랑 거의 유사한 그 정도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겉으로만 보면은 생기부 장수는 꽤 많아 보였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써먹을 수 있는 평가 요소는 없었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이대로 쭉 3학년 때까지 가면은 결국엔 이제 교과 전형으로 내신을 쭉쭉 올려서 살고 계시는 의대 지역인재로 최저 맞춰서 억지로 들어갈 수는 있지만 지금 생각하시는 최소한의 뭐 인서울 의대 학종으로 절대 입학을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이랑 그때부터 좀 진행을 해가지고 좀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이 학생이 이제 옛날부터 좀 되게 소화 기관도 안 좋고 좀 집안 대대로 이제 약간 그쪽 약했던 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거 때문에 학생이 뭐 기본적으로 소화라는 거에 관심이 좀 많았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생물 처음에 배우고 뭐 중학교 때부터 배우죠. 이제 소화 요소 배우는데 예를 들어 뭐 탄수화물은 뭘로 분해를 해서 흡수를 한다. 단백질은 뭘로 흡수를 한다. 이런 것들을 배우죠. 이에서는 뭐가 나오고 소장에서는 뭐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꽤 재밌었대요. 그래서 이제 이 소화기라는 개념을 컨셉으로 잡아가지고 이걸로 생기부를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죠. 당연히 이제 말도 안 되는 갑자기 네이처 논문을 가져와가지고 학생한테 읽게 한다고 이런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2학년부터 학생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소화 생리학이라던가 이제 그 근처에 이제 있는 장기들에 대한 이해, 추가로 이제 그 효소들이 어떤 식으로 이 영양소를 분해해서 끌고 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다 화학 작용들을 학생이 공부할 수 있도록 세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생이 되게 학교 생활에도 되게 재미를 느끼고 순차적으로 차곡차곡 차가 나서 공부하니까 이해가 되고 되게 재밌대요. 그래서 그 과정들을 고등학교 다양한 시간들에 있는 과학 탐구 대회라던가 다양한 소논문 유사한 그런 보고서들성 그리고 여러 과목에 있어서 화학이나 생물은 공론하고요. 그 이외로 이제 또 다양한 다른 과목들과 소재를 엮어가지고 생기부를 작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결국 본인이 원하는 5개 의대에 합격을 해서 원하는 곳에 진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냥 생기부를 채운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양보다는 질입니다. 퀄리티가 훨씬 중요해요. 이런 식으로 본인만의 테마를 잡아서 충분히 본인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안으로 차곡차곡 생기부를 쌓아 올려서 나만의 이제 생기부를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면에 이 학생이 막 1학년 때처럼 갑자기 전혀 연관이 없는 책들이 툭툭 나오고 네이버에서 끌고 와가지고 뺏겨서 넣고 이런 식으로 준비한 학생이라면은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어떠세요? 여러분이 입학사정관이고 쟁쟁한 경쟁자들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서 여느 지원자들이랑 똑같은 아이들을 굳이 선발해줄 이유는 딱히 없다는 겁니다. 이제 점수를 줄 때 메리트가 크게 없어요. 왜냐면은 진로에 맞게 생기부 뭐 소재를 채우긴 했죠. 근데 정말 그 소재 제목만 있는 거예요. 좋아 보이는 걸로만 채워 넣었기 때문에 생기부 내에서 배합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냥 길이만 들린 양만 채운 생기부로는 절대 여러분의 합격률을 올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생기부에서 퀄리티의 중요성을 좀 아셨고 진로랑 구체적으로 어떻게 엮어가지고 하면 좋을지 감을 좀 잡으셨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두 번째, 이 얘기를 들으면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럼 선생님, 논문을 무조건 여러 개를 넣어서 학생이 최대한 좋아 보이게 만들어야 하나요? 절대 아닙니다. 논문 넣는다고 합격을 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물론 고등학생이 논문 읽어보고 이해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추가적인 공부를 할 수 있겠죠. 그 논문들 여러 개 읽어가지고 본인만의 뭐 아이디어 정도 제시할 수 있고 그 논문들의 실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뭐 연구조사 방법 어땠는지 살펴볼 수 있고 결과를 통해서 본인만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도 있긴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갑자기 논문을 넣어야 된다고 들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갑자기 이제 어디 해외 대학교에 박사 논문 몇 개를 들고 와가지고 이거를 무조건 생기부에 넣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내용은 아시냐고 했는데 내용은 모르는데 제목을 안 돼요. 제목만 보고 생기부에 넣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시나요? 고등학생 수준에서는 일단 이해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이 돼 있어요. 과학고 영재고 간 학생들조차 그런 논문을 읽는다고 해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갑자기 고등학교 일반적인 수준의 과학탐구, 사회탐구 배운 학생들이 엄청 어려운 논문을 놓고 싶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걸 넣으면 합격을 무조건 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건 하여튼 안 될 짓이다. 실제로 공부할 수 있는 수준에서 본인의 영역을 보여줄 수 있는 적절한 걸 골라가지고 그걸 깊이 있게 뭐 1, 2년을 공부하는 과정을 보여주는 건 물론 좋지만 그럴 능력이 지금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너무 어려운 수의 논문을 하라고 하면은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는 지금 해당 전공에 진학한 4학년 학생도 최대한 모든 힘을 들여가지고 읽어서 간신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의 내용인 것 같은데 이거 고등학생이 하면은 말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적으로는 이 논문을 넣는다고 해서 합격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논문을 넣는 순간 여러분이 만약 혹여나 1차 때 붙는다고 하더라도 면접 때 이걸 어떻게 감당하실지 전 잘 모르겠어요. 입학 사정관분들이 되게 꼼꼼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시고 오랫동안 서류를 보신 입장에서 이런 것들은 충분히 구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히 논문을 끌고 와서 나 이 논문 알아요, 이 논문 주제 알아요 하는 말도 안 되는 내용들 넣지 마시고요. 실제로 본인의 수준 안에서 논문을 넣을 필요도 없어요. 본인의 수준을 대학 수준까지 좀 최대한 쌓아보고 내가 공부한 분야에서 특정 논문이 관련이 있는데 그 논문의 세부적인 이 파트가 나는 공부를 하는데 너무 재밌었다 하는 정도까지는 이거 너무 찬성입니다. 이거만큼 진취적이고 주체적인 공부가 없겠죠. 그 대신 이걸 넘어서 일명 좀 선을 넘는 그런 것들을 생기부에 넣으시면 오히려 디메리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천드리는 건요, 이제 여러분이 실제로 탐구를 하고 싶은 주제를 잡아서 그 주제를 이제 여러분 교과목 안에서 인터넷 서칭이라든가 관련 대학교 서적들 찾아보면서 공부를 먼저 하세요. 그 이후에 여러분이 이제 탐구한 주제가 가장 연관이 있는 논문을 찾아가지고 그 논문을 따라가 보면서 함께 공부를 하시는 거를 일단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생기부에 풀어낸다면 훨씬 더 알차고 합격에 가까워지는 생기부가 되겠죠. 결론적으로 지금 여러분의 내신으로 최대한 높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어려운 내용을 그냥 무작정 넣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기부 특성에 맞게, 여러분의 스토리에 맞게 적절한 논문을 골라서 혹은 심화 자료를 활용해서 준비를 하셔야 합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저희 컨설턴트 분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 고심을 되게 많이 하세요. 학생들 이제 가이드하고 컨설팅 하면서 최대한 이제 학생이 지금 알고 있는 지식 수준을 파악해야 되고 거기에만 적합한 자료들을 찾아서 이제 처방을 하고 일명 그리고 거기에 맞게 직접 학생이 먹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줘야겠죠. 그 과정이 되게 어려운 걸 알지만은 여러분이 무작정 함부로 너무 어려운 내용을 썼다가 그게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같이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저희 영상을 보고 입시를 공부하는 과정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좋은 생기부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힘을 기르실 수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고등학교에서든 일반고든 자서 상관없어요. 어디서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학생의 고유한 역량을 보여주는 이제 생기부와 세특은 앞으로 입시에서 훨씬 더 중요해질 거예요. 자소서도 폐지되고 평가 요소도 줄어든 만큼 남은 요소에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더 확실하게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고3 때 보완을 할 수도 있긴 하죠, 당연히. 그렇지만 고1, 2 최대한 빨리 준비를 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생기부를 준비하시는 게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생기부에 대한 오해는 꼭 잡고 가셔야 된다. 생기부를 열정적으로 챙기시는 거는 당연히 찬성입니다. 그렇지만 생기부의 길이를 절대 여러분 합격률을 보시면 안 돼요. 길다고 해서 붙는 거 아니고요. 질이 좋아야 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논문처럼 여러분이 그냥 무작정 어려운 걸 넣는다고 절대 좋은 생기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살면서 이런 생기부도 봤어요. 그냥 논문 내용을 거의 복사해가지고 그냥 붙여넣기 한 생기부를 봤습니다. 생기부를 쓰라고 했더니 논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말이나 될까요? 절대 아니죠. 생기부 속에서 여러분의 성장 과정, 사고 과정, 그런 구체적인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지 갑자기 무작정 논문 제목과 내용을 넣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활용할 수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똑같이 이 영상 보신 학부모님들이 학생들도 이 영상을 제대로 활용할 줄 아셔야 됩니다. 그냥 보고 무작정 억지로 따라하시는 게 아니라 제대로 이해를 하고 써먹으실 줄 알아야 여러분의 입시에 큰 도움이 되시겠죠. 사실 입시가 어느 시기든 항상 힘들죠. 그렇다 하더라도 이 초반부터 페이스를 잃고 갑자기 일반고라는 이유로 난 학종 버리고 정시를 하겠다 혹은 교과 전형에 몰인을 해서 입시를 준비하겠다라는 빠른 포기는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옛날 일반고 다니면서 입시 준비한 경험이 있지만은 결국 다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환경을 탓하기보다는 지금 여러분이 주어진 환경 안에서 최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준비를 하신다면 누구나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 2, 3등급, 내신 등급별 대학 가이드라인을 정말 대략적으로나마 한번 알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일반고에서 좋은 대학에 합격한 구체적인 케이스도 들고 와서 최대한 영상을 저희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이제 입시에 있어서 자소서 폐지나 생기부 축소 등 다양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정보를 빨리 아실수록 합격에 가까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